깊고 그윽한 맛으로 힐링을 주는 건강한 밥상이 그리우시다고요? 화려하고 자극적인 음식이 우리의 입과 눈을 유혹하는 시대. 자연을 품고 정성으로 빚은 맛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계룡산 자락에 포근히 안긴 작은 시골 마을. 그 안쪽에 깊숙이 자리 잡은 멋진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자연의 향기 가득한 이곳에 맛있는 향기도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산속이라 찾기가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잘 찾아오셨네요. 저는 이곳에서 7년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혜경입니다.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겠어요. 예약제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많이들 찾아오세요.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탁 트인 풍경에 가슴이 시원해지죠? 1층은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카페인데요. 주인장의 솜씨가 엿보이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2층에 마련된 식당. 마치 수채화를 보듯 감탄이 절로 있는 곳이죠. 제가 자신 있는 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공간을 꾸미는 것도 좋아하지만 잘하고 자신 있는 건 요리입니다. 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깊숙한 산자락까지 걸음을 이끄는 바로 그 밥상. 정갈하면서도 맛깔스럽죠?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오시자마자 이 경치 보고 한번 놀라시고요. 또 음식 상차림한 거 보고 또 한번 놀라시는데 드시면 담백한 맛도 나고 정갈한 맛도 나지만 건강한 음식이고요. 전체적인 음식이 다 오신채를 안 쓴 사찰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사찰 음식인데 문어도 있고 조기도 이제 있나요? 사찰 음식이기는 하지만 약선 음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문어하고 조기도 오신채는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한 겁니다. 오신채, 불교에서 금하는 채소들이죠. 그런데 파 마늘 없이 맛을 낸다고요? 그게 저만의 비법이겠죠. 그러니까 멀리 제주도에서도 오시고요. 맛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그 비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먼저 이곳의 대표 음식 연잎밥을 만들어 볼까요? 이 연잎 효능은 방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산행하실 때 산에서 한 실온에도 2, 3일 정도는 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모양도 저는 주먹밥처럼 이렇게 고람수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계량컵에다가 하고요. 고명은 위에 밤하고 대추하고 은행하고 이렇게 섞어서 고명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쌉니다. 어떤 데는 뭐 15가지 이상, 10가지 이상 이렇게 싼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싸면 서로 재료들도 기운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운들끼리 기싸움을 하니까 저희는 5가지 이상은 섞지 않습니다. 재료가 가진 기운과 궁합이 잘 어우러져야 좋은 음식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연잎을 정성스럽게 감싼 후 실로 예쁘게 묶어줍니다. 보기도 좋지만 주먹에 쏙! 간편하겠죠? 이번에는 더덕을 이용한 음식인데요. 재료가 좀 단순하죠? 흔히 보기 힘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생더덕 잔 무침인데요. 대부분 더덕은 빨간 양념을 해서 구워 드시는데 이거는 그냥 생더덕을 껍질 벗겨서 방망이로 두드리고 손으로 찢어서 배하고 잔만 갈아서 얹어서 드시면 됩니다. 배의 단맛과 더덕의 그 사포닌 성분의 쌉쌀한 맛과 잣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특별한 맛이 납니다. 잘게 찢은 더덕 위에 배를 곱게 갈고 잣을 섞은 후 더덕 위에 살포시 얹어줍니다.
흑임자를 올리니 마치 꽃이 핀 것 같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래요. 하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폐하고 관련돼 있어서 뭐 기관지나 기침할 때 효능을 보실 수 있고요. 더덕에 없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흑임자를 얻는데 이거는 고명으로도 예쁘라고 얹기도 하지만 같은 음식의 조합을 위해서도 이렇게 얹어서 드시면 됩니다. 담백하면서 깊은 맛이 나는 사찰 음식에 운명처럼 끌렸다는 그녀. 한 10년 전쯤부터는 사찰 요리가 대전에서 붐이 일어서 많이 수업들을 많이 하셨고요. 약선 음식하고 사찰 음식에 빠져 있을 때는 경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도 빠지지 않고 2년을 다녔고요. 산으로 들로 나무를 너무 많이 캐러 다녀서 풀독이 올라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요.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 열심히 배우신 거예요? 오신채가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인데 그것도 양념이라고 치면 양념인데 그거를 넣지 않고 맛을 살린다는 거에 굉장히 큰 매력에 빠졌고요. 음식계나 한다며 자부심을 가졌던 그녀지만 그저 맛내기에만 치중했던 지난날이 부끄러워지더랍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했고 식당까지 내게 됐대요. 그녀의 음식을 더 맛깔나게 해주는 비법이 있다면 직접 담근 장인데요. 해마다 담근 보물들이 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와, 된장이네요. 이거는 담은 지 한 2, 3년 지난 거라 겉에는 바삭바삭하지만 속에는 아마 촉촉할 거예요. 맛있게 아마 익었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구수한데요. 자, 어떻게 잘 된 것 같죠? 이 된장은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담은 거고요. 아주 잘 익었네요. 잘 담그는 뭐 비결 있으세요? 다른 비결은 없고요.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는 게 비결이고 그냥 이 메주하고 소금물에 담아서 숙성을 잘 시키는 게 비결이고요. 된장 말고도 또 다른 보물이 있다는데요. 바로 간장입니다. 이 간장은 한 10년 정도 된 씨간장하고 같이 지금 섞여 있고요. 짠맛은 조금 덜 나고 감칠맛은 조금 증가해서 이거로 요리를 하면 아주 맛있는 담백한 요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사람의 손맛만으론 결코 맛을 낼 수 없는 맑은 자연이 거들어 만든 합작품이죠. 사찰 음식과 약선 음식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 살이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산에 나는 나물들로 다 장아찌를 담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시골로 내려오면 된장, 고추장을 마음대로 바람도 쏘이고 해도 맞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봄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나물들하고 풀들이 다 먹을거리가 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만든 간장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샐러드. 신선한 채소 위에 간장을 얹고 들깨가루 솔솔 뿌려주면 새콤하고도 고소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감초 오이 물김치인데요. 오이는 절여서 청홍고추하고 배추 속대하고 당근을 말아서 끼워서 김밥처럼 잘라서 감초물 달인 거를 부을 거예요. 먼저 고추와 배추 속대를 채 썰어 주고요. 깻잎은 꼭지 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깻잎 안에 채 썬 채소들을 넣고 돌돌 말아서 칼집 낸 오이 안에 쏙 넣고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 위에 무언가를 부어주는데요. 여기에 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감초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담은 집간장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촛물을 만드는 거라 나머지는 비밀입니다. 고수의 비법 쉽게 공개할 순 없죠. 아무튼 금세 뚝딱
간단하지만 입맛 제대로 살려주는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음식이 건강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말하는 이혜경 대표. 경험으로 얻은 교훈이래요. 제가 2007년쯤에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화장실을 갔더니 혈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로서는 청청병력 같은 그런 희귀성 난치병, 궤양성 대장염 판정을 받았어요. 평생 약을 복용을 하거나 좌약을 하거나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로 이사 온 지 2년 만에 다시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이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놀라운 일이었죠. 그게 음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과 이 환경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도 환자분들이 좀 많으신데 제가 마음으로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드시면 그분들께도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연의 이치와 생명이 담겼다고 믿기에 재료 하나도 귀히 여기는 이혜경 대표. 손님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녀의 정성이 깃든 밥상인데요. 화려하진 않아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고픈 그런 밥상입니다. 이곳 음식에 푹 빠졌다는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천국 문어탕입니다. 조혈 작용을 한다는 약재 천국물 넣은 천국 문어탕. 여름 보양식으로 아니면 지금 이 환절기에 보양식으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신채를 쓰지 않아 재료 본연의 깊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문어 요리를 잘못하면요 참 질긴데 참 부드러우면서 또 홍합 육수가 같이 들어가니까 참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요.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고 있어요. 음식도 맛있고 경치도 좋고 건강을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밖에 음식을 먹고 가면 집에 가면 이제 속도 거북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배불리 먹어도 거북스럽지가 않아요. 저도 요리를 정말 하고 있지만 어떻게 파마늘을 안 넣고 이렇게 자연의 맛을 낼 수 있는지 한마디로 금손이에요.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에 정갈한 밥상. 누구라도 여기 오면 대접받는 기분이겠죠? 안 먹으면 서운한 또 한 가지. 음식 왔어요. 와, 보리떡이다. 나 그래서 밥 조금밖에 안 먹었어. 이거 보리떡 먹으려고. 매일 직접 찐다는 보리떡입니다.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이 보리떡 많이 해줘서 이걸 먹으면 옛날 생각나고 그리워. 자주 오자. 응, 자주 올게요. 그래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네, 자주 오세요. 대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진짜로? 네. 네. 기대할게요. 네. 그저 혀가 원하는 맛을 쫓기보다 몸을 살리는 건강하고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이혜경 대표. 음식을 통해 그녀가 전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매일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한다는 것이 제 마음과 선물을 같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제 음식을 대접받는 모든 분들도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으로 행복을 전하는 또 한 사람을 찾아 공주 사공면에 왔는데요. 외진 곳에 식당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시골까지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저는 여기서 23년 차 장사를 하고 있는 조계숙입니다. 식당 하나만 덩그러니 있네요. 뭐 여기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전국 각지에서 오시고요. 조금 맛집이라고 조금 소문이 나 있어요. 입구에 붙은 팻말부터 예사롭지 않죠? 공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소문난 맛집이라는데요. 점심 손님들이 한 차례 빠져나간 시간. 뭘 이렇게 맛있게 드시나 했더니
건 없어 보이는데요. 저희 집 밥상이 화려하진 않지만 옛날에 먹던 정겨운 밥상 같대요. 제가 그리고 자부심을 가장 느끼는 거는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져가지고 손님들한테 시장에 나가지 않고 금방금방 해드리니까 농산물이 신선하니까 제가 자부심이 있죠. 농사도 지으신다고요? 제가 농사 짓는 밭이요. 요 하우스에서 여기 전봇대 있는 데까지고 요 짝으로 우위로 쭉이에요. 우와, 밭이 어마어마하네요. 저희 식당에서 쓰는 건 다 농사를 진다고 보면 맞아요. 따져볼게요. 부지깽이 나물, 방풍나물, 생강, 울금, 대파, 참깨, 콩, 들깨, 또 가지, 고추, 양파. 어떻게 다 따지죠? 이거 몇 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개 해야 될 것 같아요. 밭이 끝이 보이질 않는데요. 각종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니 농사 짓는 실력도 보통이 아닌 것 같죠. 요즘은 어떤 채소가 맛있나요? 요 부지깽이 나물이 진짜 저한테는 보물 같은 나물이에요. 울릉도 특산물이에요. 봄에는 한동안 이거 뜯어가지고 삶아서 볶아주고 향긋하니 맛있어요. 식당 일만으로도 바쁘지만 틈날 때마다 밭에 와 일한다는 조계숙 대표. 일한 만큼 손님들에게 드리는 음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밥상은 계절 음식이에요. 제가 얼마만큼 부지런히 하느냐에 따라서 부지런히 진짜 움직여야만이 저희 밥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설마 이 많은 농사를 혼자 하시는 건 아니죠? 가끔은 이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지간하면은 그냥 혼자 한다고 봐야지요. 오늘도 밥상 위에 올릴 채소들을 열심히 수확하는데요. 우와, 부추가 잘 자랐네요. 푸릇푸릇한 방풍나물까지. 오늘은 어떤 음식이 밥상에 올려질까요? 밭에서 오자마자 음식 준비로 분주한데요. 갓 뜯은 방풍나물을 무친다네요. 먼저 방풍나물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고요. 꺼내서 바로 찬물에 식혀줍니다. 참, 풍을 예방한다고 해서 방풍나물이라고 한다죠. 이제 식용유와 들기름에 양파와 고추, 방풍나물과 멸치 액젓을 넣고 살살 볶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나물의 색감을 잃지 않도록 바로 찬물에 식혀준다고 하네요. 어때요? 싱싱하고도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이제 김치를 담근다는데 과일과 고추, 무 등을 갈아 넣고 정체불명의 뭔가를 집어넣는데 단호박에다가 감자를 한 5개 정도 넣었어요. 집집마다 전부 빨갛게 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농사를 지니까 단호박으로 응용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시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래기를 일찍 심었는데 이 시래기무가 되게 연해요. 그러면은 굳이 저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절일 필요가 없고 여기서 국물이 생기면 국물김치가 되는 거예요. 손님들 김이 있어요? 거릇김치래요. 손님이 김치가 괜찮다고 거릇김치라고 이름을 져주셨어요. 가을 한철에만 맛볼 수 있다는 단호박 열무김치입니다. 그런데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조계숙 대표. 반일부터 뒷정리, 요리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힘들지 않으세요? 쉴 틈 없지요. 맨날 잠이 모자라요. 잠이. 그전에는 6시만 되면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몸이 좀 딸려서 7시 반 돼야 내려와요. 저녁에 올라가면 보통 11시 반에서 12시. 어느 때는 이제 가을 되잖아요. 그때는 한 2시, 3시까지 해야 돼.
나이도 있으시고 예. 조금 이제 쉴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아직 쉴 때는 안 됐죠. 제가 너무 많이 몸을 혹사하다 보니까 빨리 아파진 거죠. 뭐라고 말할까, 한지게 세 개를 졌다고 해야 되나? 너무 힘을 들게 했죠.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예. 돈은 좀 버셨겠네요. 돈은 많이, 진짜 많이 벌었어요. 갈 길로 막 긁어다 후대로 막 날려줬어요. 동생한테 사업자를 빌려줬었거든요. 사업자를 빌려줬는데 빚도 지고 빚더미 올라앉았고 그리고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잠잘 새도 없고 먹을 새도 없죠. 열심히 해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갚았어요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뭐 원망할 것도 없고 또 저를 또 머리에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그 마음이 행복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녀의 자부심이 가득 담긴 또 한 가지.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인데요. 이 집의 명성을 높여준 메뉴. 시래기 퉁퉁장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시래기 통통장이 청국장이에요. 시래기 통통장이 여기 지역의 청국장을 통통장이라고 하고 시래기 통통장이라는 게 시래기가 또 조림이 나가요. 오랜 세월 터득한 노하우로 깊고 구수한 맛을 내는 청국장. 번거로워도 옛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데 윤기가 좔좔 흐르죠. 잘 띄운 청국장은 어때요? 콩을 잘 삶아야 돼요. 콩이 까마잡잡하게 색깔 나게 잘 삶아져야 청국장의 본연의 맛이 맛있어요. 청국장이. 하도 많이 삶으셔가지고 이제 눈 감고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눈은 뜨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하죠. 만든 이의 정성과 손맛이 음식 맛을 좌우한다는 생각에 고된 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라 이것도 기능직이잖아요. 아니 근데 기계로 하면 편하시잖아요. 맛이 덜해요. 이거를 절구로 쪄가지고 어느 정도만 잘라야지 기계로 쉽게 하면은 눌고 맛이 없어요. 텁텁하고. 혹시 뭐 미운 사람 생각하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운 사람? 미운 사람 생각하면 못하죠. 이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맛있는 청국장이 나올 수 있지요. 제가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음식도 맛이 없어요. 제 마음이 항상 행복해야 맛있어요. 그것이 손님들 입맛 사로잡는 가장 큰 비결이겠죠. 이제 적당히 식감을 살린 청국장으로 찌개를 만들어 볼까요? 육수에 묵은지와 두부, 양파와 감자를 넣고요. 마지막으로 청국장을 넣어줍니다. 우와, 푸짐한데요? 이 한 그릇이면 허기진 속 든든하고 뜨끈하게 달래줄 것 같죠? 이번엔 시래기 조림을 만들어 볼까요? 우리네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들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시래기에는. 시래기에 들기름이 들어가야 부드러워요. 시래기 넣어요. 시래기 넣고요. 조청 마늘이에요. 이 정도. 이제 손맛 담아 쓱쓱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이 손도 그렇고 네. 말씀도 그렇고 빨리빨리 하시네요. 제가 되게 빨라야 장사를 해먹고 살지요. 느렸다 하면은 뭐 충청도 돌고 올라가네 그건 말이 아니야. 최대한 빨라야 되고 머리 입력을 해야 장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근한 불에 졸여줍니다. 이게 쌀뜨물이에요. 이게 이렇게 툭툭툭 튀잖아요. 그럼 쌀뜨물을 조금 버져요. 그래야 부드러워요, 시래기가. 국물이 자작자작, 군침이 절로 도네요. 여기에 들깨가루 얹어주면 완성. 그런데 식당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원래 농사 졌었어요. 수박농사, 고추, 마늘 여러 가지. 저희 애들 아빠가 발이 넓고 좀 손님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주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다니면서 많이도 먹어보고 하다 보니까 아 그냥 식당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수박모사 10년만 짓고 식당 하자고 해서 수박모사 10년 짓고 식당 차렸어요. 무대뽀로 그냥. 그때 뭐 이 자리에 식당 여신 거예요? 그럼요. 처음에 여기다 식당 짓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아니다 했죠. 번화가 다니고 외지다 보니까 이 자리다 한다니까 다들 한마디로 미쳤다고 했죠. 근데 이 자리도 성공했어요. 많이 또 이렇게 욕심 부리지는 않고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한 가지라도 더 해드리고 싶고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넉넉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손수 키운 농산물로 정성 가득 담아 차린 밥상이죠. 이게 저희 집에서 잘 나오는 시래기 퉁퉁장 정식입니다. 시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 두부, 매일 하는 두부예요. 두부를 매일 하세요? 두부는 매일 해요. 아침마다. 방풍은 그때그때 부지런하면 그때 뜯어서 먹고 또 나중에 또 나오고 그리고 부식갱이 나물은 제가 많이 사랑하는 나물이에요. 취나물보다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러면 이 청국장 좀 먹어볼까요? 제가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입에 넣자마자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 제가 진짜 어릴 때 먹던 그 맛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님들이 저희 밥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요. 저희 집은 계절 음식이라 이 나물도 뜯을 때가 있고 가지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호박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계절 그 밥상인데 이 집에는 봄에 오면은 나물이 많고 여름에 오면은 호박, 가지 여러 가지가 그때그때 나오는 음식을 밥상에 올려놓고 손님들께 대접을 합니다. 푸근한 집밥이 그리울 때, 엄마의 손맛이 간절할 때 생각나는 소박하고도 따뜻한 밥상입니다. 23년 동안 저희 가게를 애용해 주신 손님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 위해서 정성껏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메뉴를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어서 2가지로 개편을 했거든요. 그 2가지를 정말로 맛있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저희는 사국면 유릉리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잊지 마시고 많이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이 보듬고 키운 제철 식재료에 정성과 내공을 담은 두 사람. 밥 한 끼에 깃든 그 진심이 몸과 마음의 허기를 달래주며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